자, 반갑습니다. 원래는 오늘도 이제 메모장으로 하려 했는데, 어, 기침이 조금 이제 줄어들긴 했거든요. 뭐, 말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말을 하면은 뭐, 기침이 또 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오늘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메인은 어, 생각대로 이제 흘러가지 않았는데 파리랑 아스널 고민 많이 했거든요. 무승부를 갈까 아니면 한 조합만 갈까 했는데 가길 잘했다. 파리도 이제 극장골, 그리고 아스널도 결국 0대 0으로 비겼기 때문에 연패도 끊으면서 고배당 13배 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가야 좋은 것 같아요. 좀 불안하면은 빼기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배당 높은 거라도, 왜냐면 파리랑 아스널이 배당이 좀 낮았잖아요. 보통 이제 무승부의 배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무승부였으면 뭐 9배에서 많아도 한 10배 정도 할 텐데, 다 마르세유 리버풀이 역배였기 때문에 잘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이 흐름을 주말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리 세네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입니다. 말리 세네갈. 그리고 어, 지금 보면은 세네갈이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말리 상대로 진 적은 없어요. 근데 상대 전적도 조금 됐어요. 5, 6년. 그리고 말리 같은 경우에는 조별 예선부터 지난 튀니지전까지 다 비겼습니다. 모로코하고도 비기고 잠비아, 뭐 코모로, 튀니지전도 비겼는데 연장에 승부 차이까지 가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득실이 뭐 많거나 그러진 않죠. 실점도 적은 편이고. 근데 이제 운이 좀 따라줬던 게, 지난번 수비수 퇴장으로 막판에 골을 먹혔지만 추가 시간에 극장 PK로, 그러면서 PK도 먼저 놓쳤는데 결국 마지막에 튀니지가 이제 4번, 5번 선수가 다 놓치면서 결국 극적으로 이겼다. 그래서 이 세네갈 상대로는 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뭐 멤버적으로도 그렇고, 지난번 수단전도 결국 3득점을 했기 때문에 총 4경기 중 1경기 빼고는 다 3득점씩 하고 있다. 물론 말리가 생각보다 지금 뭐 모로코전도 그렇고 튀니지전도 그렇고 잘하긴 했는데, 지난번 퇴장도 있고 그리고 연장에 승부 차이까지 갔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고, 세네갈은 또 수단과의 경기를 하루 더 빨리 치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세네갈 쪽으로 봐야 된다. 배당이 생각보다 낮을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면 갈만하다. 근데 이제 마엔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엔이 배당이 2.75라서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말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모든 경기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세네갈이 이기더라도 앞 경기 뭐 수단이나 아니면 베냉, 보츠와나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이겨도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리가 그래도 끈질기게 이제 비겨왔기 때문에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네갈 승부 사이드로 보되,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핸디 무나 아니면 뭐 난 비길 것 같다 하면 무승부를 노리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연장을 안 가고 이겼더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연장에 승부 차이까지 갔기 때문에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5일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세네갈 승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카메룬 모로코. 중간중간에 기침이 나면 마이크를 좀 끄고 있긴 한데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아진 겁니다.
자, 모로코가 카메룬 상대로 상성이 반반이에요. 가장 최근에는 카메룬 원정에서 4대 0으로 이겼고 홈에서도 잡았는데 뭐 여기도 전적이 뭐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쨌든 지금 8강전입니다. 여기 승자는 알제리, 나이지리아하고 붙기 때문에 뭐 저쪽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뭐 말리, 세네갈보다는 조금 뭐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양쪽 다. 뭐 어느 쪽이 뭐 더 강하다, 약하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면 조별 예선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근소한 차의 승리가 좀 많았기 때문에 자 일단 카메룬은 결장자가 크게 없습니다. 모로코도 그렇고 이러면은 이제 뭐 강대 강의 싸움인데 자 카메룬은 이제까지 이겼던 경기들 대부분 한 골 차였어요. 뭐 가봉, 모잠비크, 남아공. 그러니까 다득점도 뭐 한 두 번 정도 하긴 했지만 최근 실점이 좀 꾸준하거든요. 가봉전 이후에. 그리고 모로코는 일단은 말리하고 비긴 적도 있긴 한데 그때 말고는 실점이 없습니다. 코모로 무실점, 뭐 잠비아, 지난번 탄자니아까지. 근데 모로코가 탄자니아 상대로 한 골밖에 못 넣었다는 건 카메룬 상대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슈팅도 3배 차이 나고 점유율도 압도적인 차이였지만 결국 후반에 그 한 골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카메룬도 뭐 실점이 꾸준하긴 하지만 득점을 계속 해주고 있고 저는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이게 모로코가 1.5의 정배당을 받았는데 그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제 모로코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도 결국 둘 다 패배가 없습니다. 조별부터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요거 어제 이제 아스널이나 아니면 파리처럼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거의 비슷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를 보긴 하지만 뭔가 카메룬 프렌을 좀 더 가고 싶은 그런 느낌? 뭐 모르겠어요. 모로코가 탄자니아를 대승을 거뒀거나 뭐 말리전을 비기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왜냐면 카메룬이 계속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는 배당 대비 모로코 승은 별로고 저는 무승부 또는 카메룬 프렌 근데 원래라면은 무승부를 가면 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왠지 카메룬 프렌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배당이 좀 더 비슷하게 받았더라면 1.5 정도가 아니고 한 1.78만 받았더라도 카메룬 프렌이 2배를 넘지 못했다면은 아마 프렌을 안 봤을 텐데 2배가 조금 더 넘는 배당이기 때문에 무승부보단 배당이 적을지라도 뭔가 프렌을 노려도 나쁘지 않다. 일단은 고민을 해볼게요. 무승부 묶어갈 게 있으면 가고 아니면 뭐 프렌을 가든 어쨌든 프렌이 무승부보다 더 좋은 건 맞습니다. 왜냐면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카메룬 승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근데 이제 정배를 받은 건 그런 이유가 크죠. 이게 모로코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8강이라 좀 애매합니다. 뭐 홈인 걸 감안하면은 뭐 무정도? 그렇다고 모로코 승부, 세네갈처럼 그런 승부는 아니고 그냥 일단은 배당을 좀 더 높게 가는 쪽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결국 카메룬은 실점이 꾸준했기 때문에 선제골을 먹힌다든가 그러면은 모로코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그냥 고배당으로 무승부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마이크를 하는 건데 목 상태도 좋지 않았고 기침을 계속해서 오늘도 메모장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그 컨디션이 기침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오늘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한 30경기 되는데 뭐 하다 보면은
뭐 지금 짧으니까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내일은 많아서 다시 뭐 메모장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기존의 메모장처럼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분석 다 하고 와서 뭐 웬만하면 결과를 보여드리고 뭐 넘어갈 건 넘어가고 어, 뭐 목 상태 좋으면 오늘처럼 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프랑크하고 도르트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분데스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지금 2위인데 오늘 네이면하고 위트레흐트 경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배당이 안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소가 된 건지 연기가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래 이제 발매 전에는 경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된 것 같고. 자, 프랑크 도르트문트 일단 2위 9승 5무 1패. 미네님 이제 무패 중인데 그 다음으로 성적이 좋고, 프랑크가 25점인데 도르트문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위에 레버쿠젠 바로 밑에 4점 차이라서 챔스 쪽으로 가려면 승점이 확실히 지금 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지금 미넨이랑 9점 차라서 여기서 더 벌어지면 쫓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득실 차이만 하더라도 득점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도르트문트가 상위권에 있는 팀치고는 득점이 높진 않아요. 오히려 레버쿠젠 라이프치히가 득점력이 더 높습니다. 호펜하임도 그렇고. 이 도르트문트의 장점은 실점이거든요. 미넨보다는 한 골이 많긴 하지만 다른 레버쿠젠 라이프치히 뭐 지금 프랑크 비교했을 때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프랑크는 이 상위권 팀 치고는 실점이 좀 많다. 30골이면은 지금 중하위권도 30골을 먹힌 팀이 없습니다. 잘 30골을 넘는 팀이 두 팀 있어요. 그게 하이덴하임, 가장 많은 실점하는 하이덴하임, 그리고 프랑크. 그만큼 득점력도 괜찮지만 실점이 많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보다 득점력은 높을지언정 실점에서 워낙 차이가 나서 득실은 도르트문트가 좋다. 다만 이제 홈에 이제 무패, 원정에서 1패인 도르트문트인데 프랑크가 홈에서 나름 성적이 괜찮아요. 4승 1무 2패로. 그래서 뭐 국대 차출도 있고 버카르트의 이제 부상도 있고, 버카르트가 팀에 골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뭐 질병으로 못 나오는 선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 부상 바추아이, 그리고 뭐 버카르트, 뭐 미드필더 국대 차출, 그래서 한 3, 4명 정도 빠지긴 합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지금 주전키퍼가 뭐 질병 표시로 돼 있어서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수비 쪽에 이제 차출, 그리고 조부 벨링엄의 이제 출전 정지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그때 아마 퇴장일 거예요. 그때 프라이전인가? 맞네. 프라이전. 그래서 뭐 그래도 결정 부분은 도르트문트가 좋죠. 그리고 둘 다 이제 워낙 쉬어서 이제 한 2주 만에 2주 좀 더 된 것 같은데 이 둘 다 챔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프랑크는 챔스 성적이 워낙 안 좋고 도르트문트는 맨시티 말고는 진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리그에서는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중이거든요. 3승 1무. 뭐 볼프스, 장크트, 마인츠, 아우크. 지난번에 함부르크 원정 비겼고. 근데 이 도르트문트도 그 원정에서 프라이전 1대1, 레버쿠젠 2대1 잡고, 함부르크 1대1, 뭐 아우크 1대0. 그러니까 성적이 좋긴 한데 뭐 완벽하게 아주 좋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열리는 경기이기도 하고, 뭐 도르트문트도 성적이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 실점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뭐 프라이전이라든가 레버쿠젠, 함부르크. 그리고 프랑크도
뭐 결장 부분에서 좀 불리할 수는 있어도 나름 최근 홈에서 4경기 중 볼프스전 빼면은 실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보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프랑크가 프렌을 받긴 했는데 도르트문트가 거의 2배 받았거든요. 이러면은 저는 뭐 프랑크가 그렇다고 홈에서 뭐 아주 많은 득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결장 부분이 좀 크다 보여집니다. 뭐 버카르트라든가 뭐 나머지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좀 빠지는 선수들이 있어서 공격 쪽은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큰 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세 정도 봅니다. 도르트문트. 오늘은 여기까지 공개를 할게요. 자, 추천, 질차, 구독이랑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오랜만에 마이크 하는 거니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2경기 저는 무승부 가능성도 생각을 하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6대4 정도는 아니고 한 5.5 대 4.5. 도르트문트도 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성이 프랑크가 홈에서 나름 도르트문트 상대로 좀 많이 비볐어요. 그 얘긴즉슨 거의 차이가 없다. 최근 홈에서 1대1로 비기기도 했고 은근히 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도르트문트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FA컵이죠. 잉글랜드. 카라바오컵하고는 또 다른 FA컵인데 자, 일단 노팅엄 1부, 렉섬은 2부입니다. 그래서 렉섬이 뭐 순위가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얘네가 홈에서 잘 안 져요.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까지 연승을 하다 보니 지금 4연승. 그리고 홈에서는 5승 2무, 7경기 연속 무패 중. 그래서 웬만해서 2부에서는 요새 잘 안 집니다. 물론 원정에서 좀 무가 많긴 한데 나름 흐름 자체는 괜찮다. 근데 이제 상대가 하필 또 뭐 같은 2부였으면 좋겠지만 1부 팀입니다. 그리고 렉섬이 지금 키퍼 무어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 햄스트링 부상 의심이 돼서. 그리고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노팅엄은 뭐 국대 차출 말고는 여기도 뭐 은도예, 뭐 오도이, 깁스화이트. 근데 지금 크리스 우드만 그 장기 부상인데 얘네가 이제 얼마나 뭐 로테를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리그 경기가 다음 주, 그러니까 한 일주일 더 남았기 때문에 뭐 리그 경기가 바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멤버를 다 기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리그에서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리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흐름 자체가 최근에 또 연패도 했었잖아요. 4연패. 물론 웨스트햄 상대로 역전승을 하면서 연패를 끊어내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컵 대회를 뭐 로테를 돌리고 막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렉섬도 생각보다 지금 홈에서 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일부의 하위권인 노팅엄이 이기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렉섬이 지금 물론 중간에 언더도 많았었는데 최근 홈에서 득점을 못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실점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러면은 노팅엄이 잡든 원정에서 아니면 렉섬이 잡든 저는 승패보다는 언오버로 갈릴 걸로 예상합니다. 뭐 무턱대고 렉섬이 챔피언십에서 홈에서 좋다고 해서 프렌을 잡기에는 아무래도 1, 2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노팅엄의 공격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다가 노팅엄 승까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노팅엄 승 가기에는 렉섬의 흐름이 좀 빡셉니다. 다득점 무승부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오버 쪽으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섬 노팅엄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좀 일찍 왔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유튜브도 계속 이제 메모장으로 하느라 좀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은 지금 약을 먹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침도 거의 안 하고 있고, 물론 한 번 하면 계속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안 하면 또 좀 참거나 그러면 괜찮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최근에 한 것 중 가장 좀 스무스하게 방송을 하지 않았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헤타페하고 소시. 자, 어제 그래도 무승부 2개 잡은 게 운도 좀 따라주고, 역시 뭐가 됐든 그냥 자기 소신껏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계속 틀린다고 해서 패턴을 바꾸면 더 이상하기 때문에 늘 가던 대로 뭐 낮은 배당이 됐든 뭐 고배당이 됐든 적절하게 섞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낮은 배당을 뭐 메인으로 잡으면서 뭐 중배당 고배당도 가져가고, 무승부도 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가는 상황보다는 계속 도전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헤타페하고 소시. 자, 헤타페가 순위가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승점은 딱 한 경기 차이에요.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21점, 그리고 소시가 18점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헤타페가 순위는 높을지언정 득실에서 좀 많이, 아주 많이는 아닌데 순위가 높은 것 치고는 소시한테 밀립니다. 왜냐면 득점이 엄청 저조하기 때문에. 오비에도가 지금 한 자릿수 득점으로 꼴찌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득점이 안 좋은 팀이 헤타페랑 라요입니다. 14골. 소시는 22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실점이 헤타페보다 많긴 하지만 득점에서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어서 득실은 결국 소시가 앞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에 이제 뭐 득실인데, 홈의 득실도 플러스고 헤타페, 그리고 소시가 원정 성적이 1승밖에 없어서 물론 무승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헤타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헤타페의 문제는 뭐냐면 공격의 마요랄 부상입니다. 팀의 4골로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고 어시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 이제 다코랑 두아르테 둘 다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결장 수비 쪽에도 있고, 그에 반면에 소시는 없어요. 예전에 뭐 쿠보라든가 뭐 오야르사발이 뭐 한두 경기? 뭐 하여튼 몇 경기씩 못 나왔었는데, 지금 아예 이제 결장이 없기 때문에 명단 제외 빼고는 주 공격수인 헤타페 마요랄이 빠진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6경기 무승, 그리고 뭐 비아레알, 에스파뇰, 뭐 베티스 등등 이제 리그 성적에서는 좀 무득점 경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예전에 뭐 AT나 그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한 골차, 뭐 최근에 에스파뇰도 물론 많은 실점을 한 건 아니에요. 홈에서 득실이 그래서 이제 플러스였던 건데, 소시가 최근에 홈에서 AT랑 비기고 레반테 그리고 컵 대회 이겼던 거 하면은 3경기 무패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3연패도 했고, 리그로만 보면은 지금 5경기째 승리가 없긴 해요. 2무 3패로. 그래서 타이밍상 리그에서도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하고, 그리고 소시가 원정에서 오사수나 3득점도 있고, 최근에 알라베스전 빼고는 득점이 어느 정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물론 뭐 마요랄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는 건 아닌데, 그리고 마요랄이 최근에 득점을 한 게 12월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헤타페가 무득점 경기가 12월 4경기 중 3경기나 있기 때문에 12월은 아예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도 지로나전 빼고는 득점이 엘체 있었구나, 엘체. 그래서 뭐 저는
득점을 조금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원정이긴 하지만 소시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배당이 지금 오히려 무승부를 좀 많이 예측하는 것 같더라고. 무승부가 이제 2.5로 두 번째로 높 뭐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시 승, 헤타페 승이 가장 높거든요. 저게 무승부 쪽으로 가야 되는 배당인데 오히려 헤타페 승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헤타페가 물론 쉽게 안 지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소시의 최근 뭐 레반테 원정 선제골이라든가 뭐 지로나한테도 선제골 놓고 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소시의 승부를 보겠다. 소시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괜찮아요, 소시 승이.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분석하는 사이에 카메룬 배당이 빠졌거든요. 모로코 승하고 이제 무승부 배당이 빠졌는데 어제랑 경기가 비슷하잖아요. 많지 않은데 오늘도 무리할 필요 없이 뭐 차라리 고배당 위주로 노리면 괜찮지 않을까. 배당 자체가 다 높잖아요.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소시도 그렇고 뭐 렉섬 노팅엄은 뭐 오버라도 배당이 높고, 그리고 카메론 모로코도 뭐 무승부를 보기 때문에 높고, 그리고 세네갈 정도만 배당이 낮은 건데 세네갈도 사실 승 가기가 좀 완벽하게 가기가 좀 애매한 게 말리의 그 연장과 뭐 PK도 있긴 하지만 지금 4연속 무승부 중이라서 쉽게 가기가 좀 빡셉니다. 그래서 뭐 핸디 쪽을 노릴 수도 있고 해서 오늘의 결론은 내일 경기 많습니다. 30경기. 그 다음날도 21경기인가.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오늘 정 갈 게 없다 싶으면 뭐 제가 어제 메인 제외하고 딱 두 조합밖에 안 갔거든요. 그 중에 저 그 고배당이 걸린 거기 때문에 오늘도 뭐 한두 조합, 한 조합만 가기 좀 애매하다 싶으면 고배당으로 두 조합 나눠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무리하지 마시라. 내일 분석해서 내일 더 좋은 경기들이 보이면 가면 된다. 억지로 막 가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이제 멘탈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배당 가볍게 가서 안 되더라도 오히려 덜 타격하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요새 이제 메모장으로 하다 보니 추천 얘기를 거의 못 해가지고 추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종하고 저는 아마 내일은 낮 너무 이른 시간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내일 너무 늦게는 못 올 것 같고 그 기존 주말 시간보다는 좀 일찍 올 것 같습니다. 즉 보통 뭐 5시 6시에 왔다면 뭐 한 3, 4시 빠르면 2, 3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공지 남길 테니까 공지 확인하시고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패 끊었으니까 연승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구독자 게시판이나 이제 유튜브는 그 분석 결과는 바로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낮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면은 마이크로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애매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마이크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